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4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여름 이벤트 하면 원래 뭐 새로운 스킬도 나오고, 뭐 새로운 지역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메이플 인생에서 좀 달라질 만한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에는 저번 겨울에 냈어야 됐을 것들을 이번에 내느라고 또 마스터리 코어를 유기해버렸죠. 마스터리 코어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고, 그것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많이, 네, 마스터리 코어 없는 것 때문에 메이플 여름 시즌이 좀 노잼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신규 보스가 나와도 당장 스펙업 수단이 없다 보니까 신규 보스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높지가 않고, 그래서 제 스펙에서도 사실 매생의 변화가 없었다 보니까 뭐 영상을 만들 거리도 없었던 것 같고, 마침 현생이 굉장히 바빠지기도 했어서 좀 유튜브에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밸런스 패치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마스터리 코어 2개 출시된 정도의, 마스터리 코어 한 개 이상 한 1.5개 출시된 정도의 좀 파격적인 밸런스 패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노말 림보를 갈 수도 있는, 뭐 내가 가는 보스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좀 큰 변화들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설레고 흥분되는 이유가 그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제가 또 영상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근황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고, 한 팬텀 밸런스 패치 관련된 영상으로만 1시간 내외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제 스펙이고요. 심볼과 헥사가 네, 다 돼 있고, 유니온은 9700에 가깝고요. 레벨 290을 찍었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칭호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블랙하트나 마도서나 이런 치력을 맞추기 전 단계에서는 땡길 수 있는 최대한의 스펙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약이 좀 덜 찼긴 한데, 마약이 아마 다 찬다면 8만 1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헥사 8만에서 이제 제 스펙업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데브펜이랑 가이닝도 구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스펙업을 하려면 블랙하트나 마도서나 뭐 또 그런 칭호도 사야 되고, 좀 꾸준히 케어가 필요한 그런, 치륵들을 간다든지. 근데 이제 요즘 치륵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갈 생각이 없어서, 근데 환산 8만 정도 되면 사실 노말 림보 3인파 극 최소 컷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림보가 3인 보스다 보니까 이제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스잖아요. 그래서 팬텀은 시너지가 방무 20%밖에 없는, 또 퓨어 딜러 중에서도 굉장히 딜이 낮은 직업이라서 이 스펙으로는 웬만하면 인맥이 있지 않는 이상 노말 림보를 갈 수가 없죠. 뭐 사실 카칼이나 노말 카링이나 뭐 입검 같은 보스들도 갈 수는 있지만, 뭐 카칼이나 노말 카링이 노말 칼로스 이지 카링 솔풀보다 당연히 보상이 안 좋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고, 입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상이 좋지 않으니까 보스를 가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게임이 재미없어지는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입검 파티격, 뭐 카칼 파티격, 노멀카링 파티격 가고 싶은데 솔플이 더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재미 요소가 많이 반감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걸 파괴해줄 만한 게 이제 뭐 노말 림보라든지 익스트림 데미안 뭐 이런 거일 텐데, 전 개인적으로 빨리 익스트림 데미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노말 림보는 현재 스펙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밸런스 패치의 최종됨 상승폭이 꽤 커요. 한 15% 내외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받고 나면은 아마 타 직업들도 좀 전반적으로 밸런싱이 된다는 상태를 가정을 하면 노말 림보 파티격까지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좀 파격적인 패치겠다 보니까 이번에 좀 할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은 뭐 사냥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서요. 레벨도 뭐 이번에 탈라트에서 보스가 뭐가 나오는지 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이제 본섭 들어오면 그때 볼 거라서, 뭐 탈라트에서 290모 보스가 나온다 하면은 뭐 그때 레벨업을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는 딱 환산 8만에서 딱 멈춰 있는 상태다. 더 올라가기 힘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또 노말 림보라든지 익스트림 데미안이라든지 좀 가시권에 있는 보스가 있다라면 뭐 어떻게 해서든 추가적인 스펙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 밸런스 패치 받고 나서 좀 진행 상황을 보고 천천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밸런스 패치가 떴죠. 이번에 꽤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뭐 익스스우도 그렇고 아니면 뭐 노말 림보, 하드 림보도 그렇고 보스를 2인 3인으로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그런 시너지의 불균형한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또 팬텀 같은 퓨어 딜러들이 설 자리가 없었고, 또 팬텀은 거기서 레투다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익스트림 스우든 굉장히 레투다로 인한 불합리함을 많이 느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팬텀도 그렇고 뭐 듀블도 그렇고 뭐 나로나 섀도워나 다 마찬가지죠. 도적들이 굉장히 어, 좀 많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에 레투다도 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은 쓸 윈부랑 쓸 어블이 패시브화가 됐네요. 근데 이거는 뭐 쓸 윈부 같은 경우는 패시브화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람이랑 중첩이 안 되는 스킬인데 패시브화를 해버리면 이게 세이람을 먹었을 때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블을 굳이 패시브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저게 또 크라이시스 같은 거 발동할 때 쓰이기도 해가지고, 이번에 저게 패시브화 되면서 아마 무릉할 때 좀 다른 방식의 크라이시스 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어드밴스드 블레스 패시브화가 달갑진 않습니다, 저는. 뭐 무릉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매용이 패시브화 됐는데, 매용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패시브화 해야 되는 스킬이죠. 이거는 이렇게 액티브 기능은 남아 있는데 전 직업 똑같은 효과를 주는 스킬이다 보니까, 네, 패시브화를 왜 진작 하지 않았는지 궁금한 스킬 중에 하나네요. 사실상 지금 팬텀이 쓸 수 있는 버프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분노, 뭐 크오체, 오더스 샤프, 하이퍼바디, 홀리 심볼, 네, 이렇게 6개가 팬텀이 쓸 수 있는 버프가 전부인 것 같고요. 네. 좀 버프들이 굉장히 이제 간소화가 돼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용2의 준비 시간이 120초로 감소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 120초가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준비 시간이 짧아진 건 좋은데, 저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한
5초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연속 사용할 때 실수하는 거 방지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120초 재사용 대기 시간이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120초에 한 번밖에 못 쓰는 스킬인데 저런 스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게 약간 오류가 있어서 본섭에 들어올 때는 좀 쿨타임이 다르게 뭐 60초가 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본섭에 들어온다고 하고 요게 이제 개발진의 의도된 그런 스킬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스에서는 120초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팬텀 같은 180초 직업은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제 저 쿨타임 120초 때문에 스택이 하나 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중국 뛸 때 한 번 사용했던 그 스택적인 이점은 이제 이대로 들어온다면 너프가 되는 거겠죠, 보스에서는. 네, 보스에서는 확실하게 너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무릉에서는 120초마다 한 번씩 사용 가능하니까 기존보다 횟수가 한 번, 두 번 정도 늘 거예요. 그래서 무릉에서는 네, 확실한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대로 그대로 들어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낮을 것 같고요. 뭔가 저 재사용 대기 시간을 조금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무릉에서는 확실한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투다, 네, 레투다의 개선 사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피격 데미지가 10% 줄고 최종 데미지가 6% 줄었네요. 피격 데미지 줄은 거는 일단 감사하긴 한데, 일단 피격 데미지 줄은 양 자체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여기서 최종 데미지까지 같이 깎아버리는 건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최종 데미를 깎고 다른 도적들의 최종 데미를 추가로 증가시켜서 이제 극딜의 어떤 의존도를 왜 낮추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직업들의 극딜량을 좀 깎고 평딜에서 올려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게 극딜 때 네투다의 최종 데미를 깎으면서 극딜기의 퍼뎀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실제 극딜량은 패치 받으면 더 늘어요. 근데 어, 왜 굳이 레투다를 건드렸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저 피격 데미지 완화가 가장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격 데미지를 30으로 감소를 시키면 이제 최종 데미지를 그래 나눌 수도 있었는데, 최종 데미지를 왜 굳이 깎았냐, 왜 피격댐 깎으면서 같이 명분을 따라서 같이 깎았냐 한다면 제논을 너프하려는 의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논의 극딜이 지금 좀 세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서 레투다를 너프함으로 인해서 제논의 극딜을 간접적으로 너프하려는 그런 의도도 약간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레투다의 어떤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도 보여요. 왜냐면 레투다가 이 서버렉을 먹는 스킬이다 보니까 엠버링크랑 같이 해서 또는 웨폰 퍼프 같은 걸로 같이 해서 이게 운이 너무, 서버렉에 의한 운빨이 너무 컸어요. 막 저게 최종 데미지 36%나 들어가 버리면 이제 서버렉에 의해서 좀 뭐랄까 고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낮추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격 데미지랑 최종 데미지가 둘 다 30%로 통일이 됐는데, 사실 팬텀이 레투다 때문에 죽는 경우가 웬만해서는 중극 뛸 때가 조금 위험하고, 특히나 익스트림 스우 같은 경우에 중극 뛸 때가 좀 위험하고, 또 익스 스우에서는 극 뛸 때도 아이온 끝나자마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조커 할 때는 아이온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커의 피격템 감소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조커는 어차피 아이온 안에서 끝나는데, 아이온이 빠졌을 때의 그 네투다 피격댐이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인데, 그걸 생각하면 40에서 30%로 감소된 게 그렇게 막 체감상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이거는 더 깎아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정도의 피격댐을 한번 체감을 해보고, 여기서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나중에 좀 더 깎아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그 재사용 대기 시간 75초는 네, 90초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75초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릉에서 좀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드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운틴이 추가가 됐는데, 얘는 이제
어,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보스에서 이제 있으면 좋죠. 파운틴 이건 아마 익스트림 스우 때문에 추가한 것 같긴 한데, 네, 보스에서 있으면 좋은데 뭐 그쵸. 이게 이제 파티원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면은 파티원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맵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파티원마다 설치하는 건 좀 사기일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제 중첩은 안 되게 할 것 같은데, 어, 저 신성의 흔적 저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종 이게 HP 5%를 소비하다 보니까 무릉에서 아마 저걸로 크라이시스 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게 포탈 근처에서는 아마 설치가 안 될 거라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네, 공용 스킬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용 스킬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스림브랑 스러블이 패시브가 됐고, 스러블의 올스탯 5의 그 패시브 효과가 됐으면서 매용도 패시브화가 됐어요. 전반적인 버프 패시브에서 굉장히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용2가 120초가 돼서 무릉에서는 상향이 됐지만 스택 문제 때문에 보스에서는 하향이 됐어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서 볼 때. 그리고 파운틴 추가돼서 이걸로 이제 뭐 크라이시스 발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레투다가 네, 이렇게 수치가 변경이 됐다. 이걸로 도적 직업군들 전반적인 스킬 퍼뎀 상승이 네, 뒤따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텀 내용을 한번 보면요,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이 이제 조커의 딜압축과 이동속도 삭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동속도 삭제하면서 뭐 무적이라든지 뭐 피격댐 감소 이런 건 삭제할 줄 알았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이속 감소만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한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어차피 레토다 때문에 그 피격댐은 의미가 없었고, 무적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아이온 안에서 쓸 거라서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놔둬도 상관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5초로 감소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 선우딜은 전혀 감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6초 킬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좋긴 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동 속도가 160으로 이제 조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선딜 구간일 때는 이동 속도가 느려요. 선딜일 때는 느린데 선딜 풀리고 나서 바로 빨라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선딜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선딜을 좀 삭제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후딜도 마찬가지고 선후딜을 삭제해야 이게 딱 블레이드 스톰처럼 딱 5초 안에 모든 키다운이 끝날 텐데, 선후딜 때문에 6초인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속 네, 어필을 해봐야겠죠. 아무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리스트레인트링 안에서 사용을 해야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좀 뭐 뭐랄까 사슬이라든지 촉수 같은 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그때 아이온이 없다면 좀 유동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어, 유틸리티는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재밌습니다. 저렇게 이동수도 빨라지니까 뭔가 정말 답답했던 게 다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가 한번 더 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리아가 데미지가 15%가 증가가 됐는데, 요거는 최종 데미지로 주지 않고 데미지로 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팬텀이 기본적으로 최종 데미지 퍼센트가 좀 높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걸 더 주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킬 퍼데물을 올리는 걸로 이제 한 것 같은데, 그거 주면서 이제 데미지도 이렇게 좀 더 줬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보공 효율이 좀 내려가는 부분은 맞는데, 팬텀 기본 데미지가 원래 30%밖에 없었다 보니까 요게 30에서 45 된다고 해서 보공 효율이 엄청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보공 15%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와일라이트 방어율 디버프가 테모카로 옮겨갔어요. 옮겨가면서 이펙트도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테모카는 쿨타임이 있는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쿨타임이 9초인데 만약에 테모카를 적중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테모카 쿨이 돌아버리면 적어도 9초 동안은 방무 디버프를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웬만하면 이제 입장하자마자 바로 테모카 한 대를 잘 묻히는 걸로 한번 저희가 실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커가 딜압축되면서 이제 데미지도 올랐죠. 왜냐면 시전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데미지가 오르면서 뭔가 공격 간격도 감소를 해서 좀 타수도 조금의 증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 수치는 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래시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하이퍼 스킬에 적용되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하는데, 하이퍼 스킬에 적용되는 건 원래 맞았어요. 원래 적용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보면은 재사용 대기시간 초기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킬을 제외한 스킬들을 쿨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초기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킬이라는 거는 5차 스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차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노고펜 같은 특수 스킬들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쿨감 효과는 받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30분이 아니라 뭐 한 27분 이렇게 되는데, 쿨감은 받는데 쿨 초기화는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5차 스킬들은 5차 스킬이나 6차 스킬들은 얘가 이제 쿨 감소를 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4차 스킬과 하이퍼 스킬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스킬 같은 경우에는 초월 이론 같은 걸로 재사용되기 시간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효과를 원래 받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일부 하이퍼 스킬에 적용되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하는데, 일부 하이퍼 스킬이 뭔지 말을 안 해줬어요. 이게 뭐 세크로 센티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쎄요, 로카피가 될 수도 있는데, 적용되는 게 맞거든요. 세크로 센티티도 그렇고 노카피도 그렇고 불사이도 그렇고 오스도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지금 어떤 스킬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스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애초에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적용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거를 수정하는지는 일단 의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레투다의 최종 데미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킬 퍼뎀을 올린 걸로 보입니다. 블랙잭을 좀 많이 올려줬고요. 리프트 브레이크도 출시된 지 4년 만에 드디어 퍼뎀이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테모카는 진짜 조금 올랐고요. 얼드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치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요걸 한번 다 추려보면은요, 저지먼트는 일단 다 제외를 할게요. 저지먼트는 원래 그냥 계산하기 어렵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요. 테모카의 경우는 3초 기준에서 기존에 13만 5천%던 게 13만 7천으로 좀 올랐어요. 사실상 뭐 거의 오른 게 없죠. 테모카의 경우는 사실상 뭐 거의 바뀐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블랙잭은 좀 10%에 가깝게 한 8, 9%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리프트 브레이크가 좀 많이 올랐죠. 얘가 좀 드디어 좀 사람 구실을 하는 스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막패는 변화가 없습니다. 얼티밋 드라이브는 이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섭에서는 그 1테모카가 1.9 얼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얼드가 좀 상향폭이 커가지고 1테모카가 1.8 얼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속 이 격차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느와르 VI가 아직 안 나왔는데, 느와르 VI가 나오면 1테모카가 1.5 얼드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얼드가 테모카보다 느와르 사출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느와르 VI 나오고 나서 로카피 VI 나올 때쯤 되면 다시 그때쯤에 테모카의 퍼뎀을 좀 올려주는 패시브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테모카랑 얼드 차이가 적어도 2배 가까이는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좀 많이 좁혀진 상태긴 한데, 여기서 느와르 나오면 더 좁혀질 거다 보니까 느와르가 나오든 로카피가 나오든 하는 타이밍에 테모카에 대한 어떤 추가 패시브가 좀 등장하지 않을까. 아마 로카피 때 등장할 것 같아요. 로카피가 그렇게 딜 상승률이 큰 스킬은 아니다 보니까 그때 아마 테모카의 패시브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이렇게 좀 좁혀졌다. 그러니까 재사용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긴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퍼뎀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커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조커의 경우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둔 게 있는데 어, 한번 볼까요? 네 운을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시험해 볼까? 자, 일단 이게 제가 레피드 파이어를 훔쳐와가지고 정확히 400픽셀 거리에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지먼트가 최대로 발동될 수 있는 거리에서 본섭에서 조커를 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타수가 이론상으로는 느와르가 140타 들어가니까 저지먼트가 3번은 발동돼야 되는데, 이게 최대 거리에서 썼는데도 저지먼트가 2번밖에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본섭에서는 조커 420타 그리고 느와르 140타 그 다음에 저지먼트 2번 해가지고 최대 퍼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테섭에서는 마찬가지로 400픽셀 거리에서 측정해봤습니다. 테섭에서는 저지먼트가 2번 발동이 됐는데 이제 조커의 타수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딜 압축되면서 사출되는 카드 횟수가 좀 더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와르 카르테는 148타가 이제 사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딜 압축이 됐는데 오히려 딜이 늘었다는 겁니다. 시전 시간은 2초 줄었지만 이제 타수가 더 늘고 느와르도 더 늘었다. 그리고 퍼뎀까지 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조커 자체의 어떤 딜량이 굉장히 늘었죠. 이제 저지먼트가 정확히 2번 발동이 됐는데, 이게 이제 느와르가 스택이 80개 찼다는 소리거든요. 원래는 100개 정도 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공격 간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7초 만에 때리던 거를 이제 5초 안에 더 많은 카드를 때리다 보니까 서버에서 인식하는 공격 횟수가 더 빡세진 거예요. 그래서 저지먼트가 진짜 최대로 많이 나와봤자 2번 나오고요. 가까이서 붙으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저지먼트에 대한 이 오류 사항은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도 나중에 느와르 VI 나오면은 요거 저지먼트 2번 손해보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지먼트 2번 나가는 게 퍼뎀이 11,880밖에 안 되지만, 느와르 VI 나오면 이게 거의 3만 퍼뎀에 가까워질 거다 보니까 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오류는 정말 앞으로 계속 우리가 수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사거리에서 최대 딜 기대값이 일단은 68만 정도 돼서 7만 %나 상승을 했다. 근데 이제 꽤 큰 폭으로 상승된 것 같다 보이지만, 레투다가 최종 데미지가 너프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커 자체만 보다 보면은 일단 본섭에 비해 딜이 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딜이 압축됐기 때문에 그 2초 동안에 테모카를 추가적으로 친다든지 뭐 얼드를 추가적으로 친다든지 하는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레투다 추진견 너프를 생각하면은 극딜 상향이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딜 사이클적으로 좀 우회를 해서 최대한의 딜을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지먼트 관련된 문제도 여기 이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패치에, 그러니까 딜 압축 패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딜 사이클을 완벽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릉에서의 극딜 사이클과 보스에서의 실전 극딜 사이클을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무릉 극딜 사이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제가 본섭에서 했던 무릉 극딜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릉 극딜 사이클과 보스 극딜 사이클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제 무릉에서는 벽 미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보스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사운드 밸런스 좀 조정하겠습니다. 사운드가 이렇게 됐었지. 맞아. 무릉에서 물론 무릉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컨텐츠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무릉 딜사이클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도 같이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본섭에서의 딜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사실은 이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왜 이렇게 딜 사이클을 했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이 무릉에서의 최선의 딜 사이클이다 라는 것만 전제로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릉 3분 극딜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버프를 올리고 이제 저는 엠버를 먼저 쓰는 게 편해요. 엠버를 쓰고 블랙잭을 던진 다음에 레투다리레를 바로 켜주고 테모카를 바로 돌리고 그 다음에 조커 하면서 블랙잭 던지면서 막펜을 먼저 써주고 리브 한 다음에 테모카 하면은 딱 15초가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조커를 리막보다 먼저 쓰는 이유는요. 조커의 어떤 그 시전 후 무적이 이제 레투다의 서버렉을 끄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좀 무릉에서 이제 보스가 바인드가 만약에 없거나 해서 좀 움직인다, 그래서 병리레가 잘 안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막펜부터 먼저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커부터 쓰고 그 다음에 막펜도 리브도 먼저 쓰는 이유가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막펜 무적이 또 레투다를 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드링에 이제 2블랙잭 2테모카 들어가면서 모든 스킬을 다 리레 안에 박는 그런 무릉 딜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계를 지키겠습니다. 체력이 도는 것 같네. 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한 시드링 안에 레투다 엠버의 서버렉을 끊지 않으면서
이 블랙잭, 이 테모카, 리막, 조커까지 다 박는 무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딜 사이클이었습니다. 이제 이 딜 사이클 자체는 일단 지금 조커가 8초 정도 킬다운인 현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블랙잭 2번에 테모카 2번을 다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딜 사이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스킬들의 퍼뎀을 다 더하면은 이제 여기서 계산한 바로 다 더하면 저지먼트를 제외하고 126만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레투다가 36%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170만 퍼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사용에 상관없이 어차피 고정값이에요. 재사용이 테모카가 재사용 터지든 말든 어차피 2번밖에 못 넣기 때문에 요 값은 이제 고점과 저점이 따로 없이 그냥 고정된 값으로 우리가 항상 같은 딜량을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테스트업으로 가면요, 조커가 이제 8초에서 6초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모카를 한 번 더 넣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엠버 치고 블랙잭 레투다 리레하고 테모카부터 먼저 쓰잖아요. 먼저 쓰고 나서 이제 테모카가 끝나면 테모카의 쿨이 9초 정도 됩니다. 근데 9초 안에 조커 6초 다 봤고요, 블랙잭 봤고요, 막펜 리브까지 다 쳤는데 이 네 가지 스킬을 다 쓰는 게 9초가 안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리브까지 다 치고 나면은 테모카가 쿨이 한 1.5초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럼 그 1.5초를 애매하게 얼드를 쑤시고 그 다음에 테모카를 쳐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2초 정도의 어떤 그런 딜 압축은 있었지만 그 2초를 사실상 얼드 2초 치고 그 다음에 테모카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얼드 2초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딜량 상승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무릉 3분극 딜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 자체가 워낙 완벽하다 보니까 조커가 2초 줄어든다고 해서 뭐 그 2초 안에 테모카를 더 우겨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2초 안에 테모카를 한 번 더 넣으려면, 그러니까 1시드링 3테모카가 되려면요, 여기서 테모카를 쓰고 나서 이 테모카가 쿨이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 대기 시간 27.5% 초기화로 첫 번째 테모카의 쿨을 초기화 시켜야 그 다음에 조커 쓰고 블랙잭 쓰고 마펜 리브 한 다음에 다시 테모카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테모카를 썼는데 그 두 번째 테모카마저 초기화가 돼서 남은 2초 동안에 마지막 테모카를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3테모카가 가능한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테모카 쓰고 난 다음에 테모카 초기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커를 쓰겠죠. 그 다음에 블랙잭 던지고 다시 테모카 한 다음에 뭐 막펜 리브 할 수 있지도 않냐, 아니면 뭐 테모카를 썼는데 테모카가 초기화가 됐어. 그럼 테모카를 다시 한 번 더 써. 여기다가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조커 쓰고 블랙잭 마펜 리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애초에 테모카가 초기화되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초기화가 됐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테모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커를 누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연계를 하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 딜레이가 생기다 보니까 테모카가 초기화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테모카를 다시 누르기에는 뭔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커의 어떤 무적이라든지 막펜의 무적 때문에 레투다의 서버렉이 끝날 걸 생각하면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까지는 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아무튼 최적의 딜사이클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기존의 딜사이클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테모카가 만약에 초기화가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초기화가 되면 3테모카까지도 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레투다를 적용했을 때 기존의 이제 125만 9천에서 135만 7천까지 일단 올라갑니다. 네, 이거를 일단 제외한 상태에서요.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치면은 이게 한 2초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레투다 1.3 곱해주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가 안 되면요, 2초 월드 치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사이에. 그래서 최종 데미지가 8.7 정도 증가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블랙잭이라든지 리프트 브레이커라든지 조커의 퍼뎀이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한 거지, 그 2초 딜압축 때문에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2초 딜압축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제 재사용되기 시간이 2번 초기화 돼가지고 테모카를 3번 넣을 수 있을 때 최대 13.38%까지 극딜 최종 데미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추후에 로카피 VI가 나오면 여기서 로카피 VI를 넣을 수도 있겠죠. 뭐 로카피 장판 딜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앞에다가 좀, 테모카 쓰고 나서 앞에다가 좀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섭에서의 무릉 극딜 사이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테모카가 초기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초기화가 됐네요. 이러면 이제 나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쓸 수가 있으면은, 네, 여기서 테모카 한 번 더 초기화 됐으면 이제 2초 플러스 더 치겠죠. 3테모카로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무릉에서의 3분 극딜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8.7%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사용이 2번 터진다 그러면 이제 13.38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보통 무릉 도장의 맨 마지막 층에서 쓰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사용이 연속 2번 터지면 좀 운빨에 따라서 무릉 클리어가 쉽게 된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릉 3분 극딜에 대한 딜 사이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릉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릉 6분 극딜인데, 무릉 6분 극딜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잘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릉에서 디파잉 페이트랑 조커를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별로 없어요. 70층 빌드나 80층 빌드나 85층 빌드나 90층 빌드, 이런 반감층 빌드에서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또 이거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딜 사이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 사이클은 이제 엠버, 블랙, 레트라, 리렉 친 다음에 벽극딜 한다는 그 가정에서 리레부터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막펜 리브 쓰고요. 오리진 쓴 다음에 이제 테모카를 한번 써주고 블랙잭 쓰고 조커 씁니다. 그러면 이제 2테모카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단 1테모카로만 가능하고 2블랙잭 해서 이렇게 조커랑 막펜까지 들어가는 사이클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계를 지키겠어. 오늘은 좀 운이 없네. 이렇게 한 다음에 테모카를 써주고, 테모카 끝나자마자 블랙잭 던지면서 조커를 쓰는 겁니다. 이러면 조커 끝날 때 아마 시드링이 딱 끝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바인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딜 사이클이다 보니까 무릉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이거 이제 실제 보스에서는 이 테모카를 쓰고 블랙잭을 던질 때 바인드를 아이온과 같이 바인드를 추가적으로 넣어줍니다. 일단은 무릉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레투다 적용하면은 248만 퍼뎀이 나와요. 근데 이제 테스업에서는 요게 이제 조커가 2초가 짧아지다 보니까 조커를 확실하게 리레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테모카가 초기화가 된다면 조커 끝나고 나서 테모카 2초 정도를 추가적으로 리레에 묻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재사용이 안 터지는 경우에서는 6분 극딜 최종 데미 3.23% 증가하고요. 재사용이 한번 터지면 5.36까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3분 극딜에 비해서 6분 극딜의 딜 증가가 별로 없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투다가 너프 먹었기 때문에 오리진 스킬 같은 퍼뎀 70만 %짜리 스킬이 이제 레투다의 그 36%에서 30% 떨어지면은 너프 폭이 굉장히 큽니다. 3분 극딜의 경우는 애초에 오리진을 쓰지 않기 때문에 테모카를 3번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서 이런 그 고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리진 들어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테모카는 최대가 2번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테모카의 횟수도 좀 잘리게 되고, 그리고 오리진 자체의 퍼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게 레투다 하향
꽤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테모카 재사용이 터지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이제 3%밖에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투다 때문에 웬만한 도적 직업군들의 오리진 딜량은 좀 아마 더 내려가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리진의 점유율을 좀 낮추겠다는 마인드가 되는 거죠. 약간 3분극 딜을 좀 더 올려주고 오리진을 좀 오리진과 3분극 딜의 격차를 조금 줄이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오리진 극딜을 좀 이렇게 3분극 딜과 격차를 줄이겠다는 마인드는 이제 시너지를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약간 프레이나 그런 극딜 타이밍 때 오리진이 거기에 너무 많은 딜 점유율이 들어가면 뭔가 극딜 메타에서 고착화되기 때문에 아마 레투다 너프한 것도 이런 극딜 메타를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한번 터지면 5.36이고 안 터지면 3.23이다. 그래서 네, 무릉에서의 3분 극딜은 이 정도, 6분 극딜은 이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한 말을 방금 여기다 다 써놨고요. 로카피 VI가 추 들사이클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밍에 로카피 VI를 이제 2초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까 본섭에서는 약간 조커 끝물이 살짝 리레를 안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테섭에서는 완벽하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모카가 초기화 된다면 훨씬 더 딜이 세지겠죠. 초기화 되진 않았지만 일단 적어도 조커는 풀딜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풀딜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네. 그래서 확실히 조커의 딜 압축이 리레 안에, 그러니까 리레 오랩을 우리가 살 필요 없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패치인 건 맞아요. 그리고 레투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버렉의 그 의존도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같이 들어온 이 패치는 굉장히 네, 안정성을 높여주는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극딜의 안정성을 높여주면서 어떠한 그런 운빨 요소를 많이 제거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릉 딜사이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 딜사이클을 말씀드릴 건데, 자, 보스 딜사이클은 무릉 딜사이클이랑 기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제 보스에서 우리가 보통 극딜을 어떻게 넣었죠? 제가 보스에서 극딜 넣는 방법은 버프를 다 올리고요, 블랙잭을 던지면서 이제 엠버 레투다를 키면서 막펜을 씁니다. 그러니까 레투다 먼저 키고 막펜을 랜딩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레인트링을 누르고 리프트 브레이크 사용한 다음에 바인드를 누르고 이제 조커를 바로 가겠죠. 여기서 테모카를 먼저 가지 않는 이유는 테모카를 먼저 가게 되면은 이제 뭐랄까 조커 끝물 타이밍 때 바인드가 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모카를 어차피 두 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각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본섭의 극딜 사이클은, 본섭의 3분 극딜 사이클은 그냥 조커 먼저 가는 게 정배인 것 같아요. 어차피 테모카 두 번 넣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본섭의 극딜, 특히 보스에서의 3분 극딜 사이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테모카는 한 번만 넣는다는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죠. 근데 만약 여기서 한번 초기화 되면은 이렇게 두 번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딜사이클을 보통 우리가 가져갔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바인드를 걸고 나서 테모카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조커를 치고 블랙잭과 아이온을 같이 쓰면서 마지막에 테모카를 한 번 더 노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이 테모카를 무조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인드까지 넣으면서 이 테모카, 그러니까
보스 3분 극딜 사이클에서 원래 테모카 한 번 정도였던 거를 이제 운이 좋아야 2번 들어갔던 거를 이제는 확실히 2번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모카를 먼저 써주고요. 블랙잭을 던지면서 여기서 테모카를 한 번 더 쓸 수가 있죠. 이렇게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일단 엠버링크가 지금 테스업에서는 법지가 짧아가지고 레투다의 서브렉을 유지시키지 못하지만 원래 같으면 안정적으로 2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모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쿨타임 초기화, 그러니까 재사용이 터지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15%가 증가를 하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기존의 딜사이클에서 테모카가 한번 터진다면은 그때는 뭐 한 8% 정도 증가를 하겠죠. 이제 확실한 거는 안정적으로 이 테모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됐다 보니까 3분극 딜사이클이 굉장히 쾌적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리에 랜딩을 하고 이제 리브 쓰고 바인드 친 다음에 조커가 아닌 테모카부터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조커를 쳐도 바인드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옛날 같으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테모카가 3초에다가 이제 조커가 8초니까 합치면 11초죠. 근데 바인드가 12초 정도 되는데 11초 치고 나면은 블랙잭 던질 때 웬만하면 얘가 텔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블랙잭이 잘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조커가 6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인드 딱 걸고 12초 안에 테모카 3초 치고 조커 6초 치면 9초잖아요. 그럼 3초가 남아요. 그럼 그 3초 안에 블랙잭이 풀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분극 딜 사이클에서는 최대 15%까지 증가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6분 사이클을 보여드릴 건데 6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은 게 기존에 제가 6분 사이클을 너무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 갔던 거 기준으로 보자니 뭔가 너무 이건 약호가 되는 것 같고요. 잘못 갔던 거 기준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이클을 제대로 다시 고쳤을 때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엠버 쓰고 블랙잭 쓴 다음에 레투다 하고 막펜 랜딩을 해요. 그리고 리레를 킨 다음에 리브까지 쓰고 오리진 써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리브를 쓰지 않고 오리진을 바로 가면은 리레가 서버렉 때문에 좀 늦게 발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리진 셔타가 리레에 맞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막펜 쓰고 리레 쓰고 리브까지 꼭 써준 다음에 오리진을 써야 확실하게 오리진 셔타가 안정적으로 리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존이랑 똑같은데 저는 왜 지금까지 딜사이클을 잘못하고 있었냐면 오리진 끝나고 그냥 바로 조커를 때렸어요. 테모카가 아니라 그냥 조커를 바로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리진 바인드가 10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리진이 3초 정도 써먹으니까 7초 안에 조커를 다 못 박잖아요. 조커가 8초니까. 그래서 항상 조커 끝나자마자 보스가 텔포를 해요. 근데 텔포를 하면은 그때 블랙잭을 던질 수도 없고 텔포 끝나고 나서 뭐 바인드를 넣든 바인드는 필요 없겠지만 뭐 블랙잭 테모카를 해봤자 어차피 그때 리레랑 레투다가 다 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1블랙잭에다가 테모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여기까지밖에 딜사이클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커를 이제 여기 오리진 끝나고 조커를 바로 잊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테모카를 이어주면서 테모카 끝날 때 블랙잭이 딱 돌아오거든요. 블랙잭 던지면서 아이온 키면서 바인드까지 입고 조커를 가면은 이러면은 15초 안에 2블랙잭 1테모카를 완벽하게 넣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잘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잘못된 경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딜사이클. 지금까지 제가 오리진 극딜 사이클을 너무 잘못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딜 사이클인데 이걸로 제가 1년 넘게 해오면서 오리진 딜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스스로 해골물을 빨고 있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세계를 자, 여기서
오리진을 쓰고 나서 바로 조커를 이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얘가 무조건 텔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커의 시전 시간이 8초다 보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가긴 하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텔포를 하게 돼요. 네, 이러면은 지금 블랙잭 두 번째 거 아직 못 썼죠. 그리고 테모카도 지금 못 썼는데 레투다랑 다 끝나버리죠. 이러면 진짜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블랙잭과 테모카를 한 번씩 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걸 넣지 못하는 좀 많이 망한 딜사이클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제가 오늘 깨달은 완벽한 딜사이클로 보스를 패면 이런 식입니다. 자, 본섭이에요. 그러니까 리레, 레투다, 엠버 안에 이 블랙잭, 1테모카, 조커, 오리진, 니막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에레드 평화. 오늘은 좀 운이 없지. 여기서 이제 테모카부터 먼저 써주고요. 블랙잭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고 바인드를 넣으면서 조커를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조커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리진 바인드를 최대한 8초 정도 활용하면서 바인드를 이제 테모카 끝나자마자 블랙잭을 던지면서 바인드를 걸어서 이 블랙잭도 안정적으로 넣으면서 조커도 풀딜할 수 있는, 그러면서 리레 안에 그러니까 15초 안에 이 모든 스킬을 다 넣을 수 있는 최선의 극강의 딜사이클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네요. 혹시 다른 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딜사이클로 기존 딜을 책정을 하면 183만이 나오는데 이거를 레투다를 적용하면 250만 퍼 정도가 나옵니다. 테스업에서는 이제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도 테모카 치고 블랙잭 아이온 바인드 조커 하면은 테모카가 한 1, 2초 정도 쿨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그러니까 원래는 조커 하면서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시드링이. 근데 이제 이거 조커 끝났을 때 시드링이 2초 정도 남아요, 레투다랑. 근데 그때 이제 테모카가 만약에 초기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2초 정도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초기화가 안 됐다 하면은 얼드 2초 넣어야겠죠. 그래서 그 딜을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계산을 해보면은 250만 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얼드를 2초 추가적으로 넣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테모카를 2초 넣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사용에 대해서 좀 재사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릉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죠. 그러니까 무릉이랑 딜이 완전 똑같은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오리진 스킬의 퍼뎀이 높기 때문에 레투다의 하향폭이 클 수밖에 없어서 최종 댐 증가량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이에 만약에 테모카가 초기 안 됐다면은 로카피 VI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테모카가 초기화 된다면 극딜 최종 댐이 5%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딜 사이클을 오리진 후 조커를 잇던 저 같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상향폭이 15% 이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딜 사이클이 너무 잘못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리진 극딜도 굉장히 강하다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딜 사이클 이렇게 바꾸신 이후로는요. 그래서 테스업에서의 딜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진짜 이게 너무 테모카가 만약에 초기화 된다고 하면 진짜 완벽한 딜 사이클이긴 하거든요. 이게 딱 테모카 쓰자마자 블랙잭 돌아오는 타이밍도 완벽하고요. 이렇게 하고 바인드 건 다음에 바로 조커를 이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테모카가 초기화 됐으면 추가적으로 더 치는 건데,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딜사이클 이제 물론 이제 테모카 치고 나서 블랙잭 바로 연결하면서 이때 아이온이랑 바인드를 같이 넣고 조커를 가야 되는데 저게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 위치가 테모카가 왼쪽 끝에 있고 아이온이 이제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블랙잭 던지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F10, F11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딜사이클이 훨씬 더 좋은 깔끔한 딜사이클로 안정적으로
바인드라든지 어떤 아이온이라든지 그런 안정성을 다 확보하는 그런 딜사이클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사이클 수정만 기존에 막 이런 딜사이클이 아니라 좀 저처럼 좀 잘못된 딜사이클로 하셨던 분들은 아마 훨씬 더 상향폭이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은 일단 무릉에서의 극딜 사이클과 보스에서 극딜 사이클은 이 정도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아리아의 데미지 패시브가 15%가 증가를 하고 블랙잭 얼드 테모카 리프트 브레이크 뭐 조커 퍼뎀 상향으로 인하는 전반적인 딜량 상승을 생각을 하면은 최종된 상승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15% 내외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6초 이상의 쿨감이라면은 더더욱 강화가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7초 모자 같은 경우에 뭐 7초 모자랑 재사용 27.5%가 있으면 뭐 딜사이클이 훨씬 더 좋게 들어가겠죠. 재사용 어빌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극딜 사이클에서 초기화가 되는 것이 기존에는 의미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 딜압축 2초가 된 이후로는 이런 테모카 재사용 극딜 사이클에서의 테모카 재사용이 좀 확실히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유리함을 가져갔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링과의 시너지가 테모카 재사용이 될 때마다 시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컨티링을 쓴다고 한다면 재사용 어빌이 나름의 좋은 시너지는 가져갈 것 같고요. 컨티링이 아니더라도 이제 리레이를 쓰더라도 초기화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보스 극딜량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름의 효율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추후에 느와르랑 로카피가 등장하면은 그때 만약에 추가적으로 테모카 퍼뎀 상향이 안 들어온다면 보재상이 훨씬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1테모카가 1.8 월드인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느와르가 VI가 나오면은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로카피 정도 낼 때 추가적인 퍼뎀 상향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에 대한 어떤 효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재사용도 충분히 좋아요. 컨티를 쓰든 리레를 쓰든 재사용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특히나 뭐 중극딜 사이클 같은 경우도 중극딜 때 재사용 연속 6번 터지고 이러면은 중극딜 양 자체가 뭐 듀블이랑 비빌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용2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추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거 크라이시스도 아마 뭐 파운틴 같은 걸로 추가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팬텀은 최종 데미지가 한 15% 내외로 5초 또 기준에서 15% 내외로 증가를 했을 것 같고요. 아마 저처럼 오리진 딜 사이클 기존에 좀 이상하게 하셨던 분들은 체감 상향이 한 20% 이상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오리진 딜 사이클만 수정한 걸로만 해도 아마 보스 클탐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커의 그 이동속도 증가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게 약간 재미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지먼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이번 패치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뭐랄까 방향성 같은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가장 큰 게 리마스터인데, 리마스터는 저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번에 아란이랑 은호를 했을 때 너무 망해가지고 근데 리마스터를 앞으로 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히어로즈 오스의 이펙트를 얘네가 바꿔놨어요. 근데 굉장히 못생기게 바꿨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영웅 직업도 리마스터가 추가적으로 될 것 같은데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면 지금도 너무 좋은데 굳이 여기서 리마스터를, 물론 좋게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은월 아란 한 것처럼 이펙트를 그따구로 한다면 진짜 너무 현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마스터는 피해갈 수 없는 그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할 거면 진짜 이펙트 싹 다 걸어엎고 아란이랑 은원을 다시 리마스터 해주면은 괜찮은데, 이걸 일단 앞으로 우리가 좀 꽤 주시해야 되는 좀 그런 빅 이벤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좀 심각한 것들부터 좀 적어볼게요. 저지먼트 문제, 조커 저지먼트 사출량 문제, 이거 좀 빠르게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느와르 VI 이후 심화될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지먼트 경직 있죠. 근데 이게 막 시드링도 씹히고 뭐 아이온 씹히고 굉장히 불쾌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조커 선우딜 삭제, 이거까지 해야 이제 3초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1초 이상 확보가 되니까 지금 이제 2초 딜 압축 했으니까 이제 선우딜까지 해서 1초를 확보를 해야 3초로 인해서 테모카 1회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조커 선우딜 삭제는 좀 언젠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좀 조커의 어떤 사용감이 선우딜 삭제로 인해서 완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점 후 풀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직업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요 정도만 일단 해놓으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블랙잭 숨돌리기 삭제 좀 제발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무릉에서 너무 힘듭니다. 네, 그리고 막펜 제자리 사용 요 정도가 되겠는데요. 뭐 아니면 뭐 스택 삭제 뭐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번에 블랙잭 상향됐을 때 그 해방 모드는 상향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스나 무릉하면서 잘못 눌러서 해방 모드 열리시면 손해가 엄청 막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방 모드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의 이제는 뭐 거의 앞으로 이제 나올 마스터리 코어도 굉장히 짱짱하고, 팬텀의 경우는 그냥 극딜량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부족한 극딜을 최대한 딜 사이클적으로 이제 만회하기 위한 방법인데, 조커 선두리 삭제해서 테모카 1초 더 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우리의 극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팬텀이 극딜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라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저지먼트 사출량까지도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느와르 VI 나올 때쯤은 무조건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까지 고쳐지고 하면은 이제 비로소 좀 진짜 좀 직업다운 직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컨티뉴어스 링이 굉장히 궁합이 되게 좋은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쿨감 5초 이상, 뭐 7초도 보면은 다 그렇고, 뭐 재사용도 그렇고, 컨티뉴어스 링과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컨티뉴어스 링을 이제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극딜 때 그 데미지 올라가는 뽕마 때문에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조커나 어떤 저런 디파잉 페이트를 썼는데 그때 컨티 때문에 극딜량이 한 줄 댐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저는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컨티뉴어스 링이 좋은 건 맞습니다. 직업 자체가 애초에 평딜 직업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컨티뉴어스 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굳이 컨티뉴어스 링을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릉에서도 크라이시스라든지 그런 리레를 계속 쓰면서 돌리는 방법으로 충분히 컨티뉴어스 링이 아닌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리베를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6차 신규 스킬이 어떻게 추가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컨티링 메타가 될 수도 있고 리레 메타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네, 어차피 시간 지나면 계속 컨티링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게 필수가 됐다 이렇게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저게 또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쓰면 또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1시간 좀 넘었는데요. 딜 사이클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리진 그 실전 딜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허수아비 말고 실제로 칼로스에서 오리진 스킬의 딜 사이클이 어떻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지금 이 딜 사이클 연습한 지 지금 1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약간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일단 본수업 딜 사이클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계를 지키. 약간 속도가 빨라야 돼요. 오늘은 좀 운이 없지? 오른손으로 잘 넣어야 됩니다. 아 약간 느렸는데 그래도 풀리 들어갔네요. 아닌가? 아 조금 손해 보긴 했네요. 제가 살짝 느렸네요 여기는. 네, 이거는 애초에 본섭이라서 그렇고 그 테섭에서는 조커가 더 짧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풀딜이 들어갑니다. 테섭이 진짜 제대로죠. 아 이거 리레가 씹혔네요. 방금 아마 저지먼트 때문에 리레 씹힌 것 같은데 이런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좀 약간 생소한 딜사이클이다 보니까 조금의 실수는 있는데 익숙해지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조커 5초 딜 합축이 드디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우딜은 삭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그리고 뭐 저지먼트 오류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뭐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메투다의 하향으로 인해서 극딜량이 좀 깎인 건 맞으나 그래도 팬텀은 적어도 극딜이 깎이지 않고 한 8% 정도 8%에서 15% 사이로 좀 올랐다. 근데 그게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오른 건 또 아니긴 해요. 메투다가 아무래도 좀 그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향은 맞으니까 일단 뭐 한 15% 정도 상향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스라든지 무릉이라든지 뭐 수로라든지 좀 앞으로의 메이플 컨텐츠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로 가는 보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일단 본섭에 와서 한번 우리가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쿨감 5초 진짜 더욱 필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뭐 재사용도 마찬가지고요. 딜 사이클도 좀 연구를 더 해가지고 좀만 더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들도 솔직히 지금까지 올해 유튜브를 쉰 만큼 메이플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지만 지금 굳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메이플이 노잼이라는 걸. 이번에 밸런스 패치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9월달에 좀 재밌어질 것 같긴 한데 저도 앞으로 게임을 그렇게 많이 즐길 시간이 많진 않다 보니까 그냥 좀 킬링 타임으로 깔짝깔짝 그때그때마다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댓글로 말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딜사이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딜사이클이 있다면은 이제 전 그게 궁금하네요. 저 오리진 딜사이클을 지금까지 저랑 비슷하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살짝 어렵긴 해요. 이제
이래가 또 씹히면 안 되고 아이온이랑 바인드가 또 씹히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커가 5초로 바뀐 이상 웬만해서는 조커까지는 다 들어간다. 그래서 테모카 2초를 넣을 수 있냐 없냐는 이제 각자의 실력에 좀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 딜사이클보다 확실히 안정적인 딜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오리진이랑 바인드 있는 딜사이클이.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댓글 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활동 많이 못해서 좀 죄송하고 네, 언제든지 메이플에 새로운 스킬이 나오거나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네, 항상 등장할 테니까요. 너무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바쁜 게 마무리되고 하면은 나중에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